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탁을 몰락하게 만든 최악의 정치적 실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고요. 이번 이중택 교수님의 강의 다 잘 들으셨죠? 네, 오늘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동탁의 최악의 실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황제를 폐위를 하는 정치적 결정이 동탁을 몰락시키게 만든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중택 교수는 동탁과 원소와 원술 이 세 명을 묶고서 이들과 조조를 구분을 했습니다. 조조는 웅대한 재주와 지략이 있었다고 했고, 이 세 명은 난폭함과 무지를 드러내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잘못을 했다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바로 황제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황제라는 거는 뭐 어떻게 대우하고 말고 그러는 게 아닌 존재잖아요. 하늘 같은 그런 존재이고 국가 통일의 상징인데, 이게 나라가 한창 잘 나가고 그럴 때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난세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에서 신하가 황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으로 충신이냐 간신이냐가 갈리고 선인지 악인지가 갈리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냥 끝장이 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탁은 어떤 선택을 내렸는가 하면은, 동탁은 황제를 폐위했다고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도성에 난리가 나서 뒤집어진 상황에서 동탁이 처음에 황제인 소재 유변을 만났을 때 이 모습은 굉장히 좀 멍청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계속 훌쩍훌쩍 거렸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진류왕이었던 유협은 뭐 물어보는 거에 거침없이 대답했고, 그 모습 또한 성주의 자질이라는 건 처음 들었는데, 이게 요임금의 초상화와 비슷한 외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젓한 모습 같은 게 그 어린 나이에 보였나 봐요. 그래서 동탁이 속으로 황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탁이 황제를 바꾼 진짜 이유를 좀 더 살펴보자면, 동탁은 이제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든 다음에 정권을 확실히 잡고서 그 다음에 그 황제 자리를 찬탈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탁의 이 계획대로라면은 이 우매하고 유약한 황제를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좀 더 컨트롤하기 쉽고. 좀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동탁이 처음에 도성에 입성을 했을 때부터 잠깐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잔꾀를 부렸다고 해요. 낮에는 이 3,000명의 병사를 이렇게 진입시키고, 밤에는 평복을 입고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또 다음날 낮에는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또 이 3,000명을 진입시키고, 이걸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마치 낙양에 들어온 것처럼 해서 사람들은 그가 천군만마를 데리고 온 줄 알았다고 해요. 동탁은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고, 사람들은 이제 동탁에게 꼼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오고 나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한 마리의 짐승처럼 아주 툭하면 죽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아주 난폭하고 거칠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 나라를 이끌고 있던 어떤 사대부 집단에게도 계속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구슬리는 노력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경멸뿐이었습니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원소도 같은 편으로 구슬려 보려고 했지만 원소도 거절하고 결국은 도망가 버리고, 조조도 마찬가지로 자기 편으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조조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편으로 하려는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거는 경멸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대부들 니네들 황제한테 꼼짝 못하지? 그 니네가 꼼짝 못하는 황제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단번에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 황제를 폐위시키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유변을 폐위하면 이제 섭정을 하고 있던 하태우도 쫓아낼 수 있고, 대신에 황제로 앉힌 유협에게는 생모가 없었기 때문에, 유협이 황제가 되면 이제 하태우가 수렴청정도 못하니까 자신이 정치적으로 이제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동탁이 황제를 바꾼 거는 물론 동탁의 어떤 성격상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바꿨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행동이었다고 이중택 교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황제를 자기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위치라는 거를 알리면서 위험을 세우고, 또한
이렇게 마음대로 컨트롤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존재도 없애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고 동탁 자기 딴에는 생각을 하고서 정치적 결정을 한 겁니다. 이 황제 폐위라는. 근데 동탁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있었습니다. 동탁의 생각에는 망한 나라의 황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탁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망한 나라의 황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동탁은 망한 나라에 주목한 반면에 동탁을 제외한 사람들은 황제를 더 크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대부들은 당시에 황제라는 존재는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뭐 망하기 직전이라고 해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혹시라도 바꾸게 된다고 해도 그거는 유씨 집안이다. 황제는 일국의 군주이고 근본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뿌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동탁은 그냥 망한 나라에 더 포인트를 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대부들의 주살의 대상,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적이 되었습니다. 황제를 보유하는 게 정의가 돼버리니까 동탁을 제거해야 그게 정의로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도 황제를 바꾸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저번 편에도 말했죠. 황제 피셜로 사고 산 건 아니구나. 외관 매직을 공식적으로 했던 영제. 이 영제를 바꾸기 위해서 기주다사였던 왕분이라는 사람이 허유랑 한통속이 돼가지고 영제를 바꾸려고 했다고 해요. 합비우란 사람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유씨의 황족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허유가 조조랑 친하니까 조조한테 같이 하자고 합니다. 꼬시는 거죠. 근데 조조가 바로 선을 긋습니다. 천하를 폐위시키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결국 끼지 않았고 이렇게 모의를 해서 교체를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왕부는 자살하게 되고 허유도 도망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영모잖아요. 영모. 가장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결정인 거죠. 황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조가 장난 아니죠. 판단력이. 결국은 동탁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백성들의 공적이 돼서 반동탁 연합, 우리가 흔히 말했던 지난 편에도 다뤘던 관동군이 결성이 돼서 동탁 제거가 목표가 되죠. 전 백성들이 모두 다 동탁을 원망하고 없애려고 하고 군웅할거의 시대가 되고 결국은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여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동탁은 황제를 바꿨지만 결국에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었고 삼국지 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동탁도 동탁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대로 한 결과가 황제 폐위였지만 좀 더 큰 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른 겁니다. 바로 황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음 하기 전까지는. 결국은 이렇게 됐죠. 동탁은 이렇게 제거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원소의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よいぞよいぞよいぞよいぞ